여야가 사활을 걸고 있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도 강서구 일대에서는 선거운동 총력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이 다수의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과 김태우 후보에게 재를 뿌리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도 공개적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엔 반대로 윤상현 의원이 이준석에게 선거 지원 유세를 하라며 공개 구원 요청을 했습니다. 또 이준석 하나 때문에 선거를 말아먹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둔 오늘 총동원령을 내리고 집중 유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선거가 구청장 선거에 불과하고 또 보궐선거라는 한계성을 지니지만 여야가 총력을 다하는 이유가 따로 있지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서울 유권자의 표심을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선거라는 점, 또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선거 결과에 따라 크게 흔들릴 수도, 반대로 견고해질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이번 선거가 물론 강서구에 그치지만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민심이 어느 정도는 반영될 수 있다는 점 등등등 구청장 보궐선거에 이렇게 많은 의미가 내포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조국 사태의 도화선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라는 점, 그리고 김 후보가 이번 선거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특별 사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사면권자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점도 남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많은 의미들을 내포한 선거이기 때문에 여야가 총력전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런데 저런 총력 선거전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바로 이준석이었습니다.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오늘까지의 선거 양상을 보면 몇 개의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다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곳은 원래 현 야당 강세 지역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번 선거가 투표율이 낮은 보궐선거라는 점 때문에 각 당의 지지층들을 최대한 결집시켜 어느 정당의 어느 후보가 투표장으로 유권자들을 최대한 이끌어내느냐, 또한 강력한 여당 후보를 뽑아야 강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정부 지원론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또 김태우 후보가 바로 직전 강서구청장이었기 때문에 인지도 면에서 앞서고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한다는 여론 등등등 변수로 작용할 요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18%포인트 차로 진다. 이거 지금 이 상황에 과연 맞는 말인가요? 강서구가 무슨 전라도에서 치르는 선거인가요? 이거 굉장히 부적절한 말로 총력을 다하고 있는 당과 후보에게 고춧가루를 뿌리는 매우 심각한 발언입니다. 해당 행위로 윤리위에 회부해야 될 그런 발언인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투표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정석입니다. 앞서고 있는 쪽에서는 겸손한 발언을 하는 게 보통이고요. 박빙의 경우 그냥 솔직히 얘기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리고 지고 있는 경우 큰 차이가 아닌 이상, 결과가 뻔히 예측되는 상황이 아닌 이상 패배를 인정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니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사실상 패배를 인정하는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물론 평론가라면 가능한 말이겠지만 이준석은 전직 대표였고 인정하기 싫지만 여전히 국민의힘 소속 인사입니다. 이게 해당 행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오늘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런 이준석의 발언을 제대로 지적했습니다. 지거나 위기를 느끼더라도 박빙이다. 조금만 더 하면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 18%포인트 차이로 진다고 얘기하는 정당인은 처음 봤다라며 사이비 평론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이준석의 사이비 평론이나 적중률이 형편없는 이준석의 선거 예측 사례를 거론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를 보면 속칭 천하 용인, 천하람, 허나, 김용태, 이기인이 무조건 이긴다고 해놓고
무조건 이긴 개뿔. 뚜껑을 열어보니 단 한 자리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 때에도 호남에서 20% 이상을 반드시 가져온다고 해놓고 뚜껑이 열리자 그 결과가 다르게 나오자 출구조사 과정에서 이준석의 얼굴은 똥 씹은 표정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물론 가정이지만 인천계양을 선거에 이재명이 출마를 저울질할 때 저격수를 준비 중이라면서 윤영선 후보를 밀었지만 윤 후보보다 인지도가 높은 윤희숙 의원을 공천했더라면 이재명과 한번 해볼만 하다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윤희숙 전 의원 역시 당이 원하면 인천계양을 보선해 나가겠다 이렇게 공언한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선거 때마다 세대포 이론이니 뭐니 하면서 저 혼자 공상과학 소설을 썼던 것도 역시 이준석이었습니다. 자, 이런 이준석이 무슨 대단한 평론가인 것 마냥 선거 예측과 관련해 이런저런 말을 늘어놓는 것부터가 코미디인 것이고, 이런 이준석을 불러다 놓고 적게는 30분, 길게는 막 1시간씩 발언 기회를 주는 언론도 제정신이 아닌 듯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이준석에게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도움을 주라고 충고하고 나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이준석에 대한 호불호가 고령층에선 엇갈리지만 2030 세대에겐 분명 호소력이 있기 때문에 이준석이 선거운동을 해준다면 큰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윤상현 의원처럼 맺고 끊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많이 있기 때문에 지지층들로부터 욕을 먹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태우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에게 18%포인트 차로 진다고 말한 이준석을 선거운동에 끌어들여서 과연 무슨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이준석이 유세 차량에 올라가서 김태우 후보가 18%포인트 차로 집니다. 여러분, 18%포인트 차는 너무 충격적이니까 그래도 한 10% 정도 차이로 질 수만 있게 해 주십시오. 강서구민 여러분, 이렇게 외치길 바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준석에게 손짓하는 윤상현 의원이 당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자, 윤 의원의 말대로 이준석을 지금 이 상황에서 선거운동 전에 끌어들인다고 해봅시다. 그렇게 한번 칩시다. 자, 만약 이길 경우 이준석은 질 뻔한 선거를 내가 살려놨다 이렇게 기세등등하게 선거를 자신의 공으로 돌릴 게 뻔하고, 만약 질 경우 선거 후반이 아닌 처음부터 나에게 선거를 맡겼으면 이런 결과는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다. 시간이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핑계의 무덤을 만들 게 뻔합니다. 제발 윤상현 의원 각성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국민의힘에 최근 합류한 조정훈 의원이 이준석에 대해 한마디 했더군요. 뭐라고 했느냐? 여당 구성원이라면 같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 멀찌감치 떨어져 못하는 거 돌만 던지고 있는 것은 역할이 아니다. 방식이 잘못됐을 땐 따끔하게 얘기하는 모습, 저는 충분히 다를 수 있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이준석이 징계당한 현실에서 평의원이 비판자 역할을 얼마나 담당할 수 있나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대한 답이었고요. 또한 내부 비판을 내부 총절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조 의원은 건전한 비판이 없으면 조직은 죽는다. 하지만 그 건전한 비판에 조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이 조직을 비판하고 무너뜨려서 내가 살겠다는 생각이 있느냐라는 건 구성원들이 귀신같이 알아본다고 답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준석이 조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러고 있는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조직을 비판하고 무너뜨려서 자기 혼자 살겠다는 생각으로 저러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조정은 의원 말대로 구성원들이 귀신같이 알아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